사주쟁이 할아버지와 의문의 죽음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철수 할아버지라는 분이에요. 올해 72세고요. 이분이 뭐가 특별하냐면 동네에서 사주 보는 걸로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40년 넘게 사주를 봐오셨는데 적중률이 거의 90%가 넘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특히 죽음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신의 경지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한테 최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할아버지가 올해 죽을 상이라고 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희생자는 동네 슈퍼 사장 박영수 씨였어요. 작년 12월에 철수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내년 사업운을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장님, 내년에 큰 해군이 있을 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특히 3월 달이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3월 15일 박영수 씨가 슈퍼 창고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서 즉사했어요. 두 번째는 미용실 사장 이명희 씨였어요. 1월에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건강운을 물어봤는데 4월에 건강에 큰 이상이 올 것 같다고 했어요. 정말로 4월 20일 이명희 씨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세 번째는 동네 카페 사장 정민수 씨였어요. 2월에 와서 연애운을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5월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라고 했어요. 5월 10일 정민수 씨가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네 번째는 동네 할머니 최순덕 씨였어요. 3월에 손자 걱정으로 찾아왔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6월에 조심하세요 라고 했어요. 6월 5일 최순덕 씨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연달아 4명이 죽으니까 동네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철수 할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면 정말 죽는다. 혹시 저 할아버지가 사람을 저주하는 거 아니야? 무당한테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소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냥 사주에 보이는 걸 말할 뿐이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운명이 그런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민호는 4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 변변한 직업이 없어요. 이것저것 해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며느리 수진은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것도 꽤 큰 보험회사의 지점장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죽은 사람들 모두 최근에 보험을 새로 들었거나 보험금을 늘렸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이들이 모두 수진이 일하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박영수 씨는 작년 11월에 3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이명희 씨는 12월에 2억 원짜리 암보험을 추가했어요. 정민수 씨는 1월에 1억 5천만 원짜리 상해보험을 들었어요. 최순덕 씨는 2월에 1억 원짜리 종합보험을 새로 가입했어요. 그리고 이들 모두 보험 수익자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했어요. 누구로 지정했는지 아세요? 바로 김철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제 운명을 바꿔주셨으니 은혜를 갚고 싶다는 이유로요. 이상하지 않나요? 죽을 거라고 예언한 할아버지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한다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알아챈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동네 파출소 김경찰관이었어요. 김경찰관이 사건들을 조사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수진이 이 사람들에게 보험을 팔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아버님이 사주를 너무 잘 보세요. 혹시 안 좋은 얘기를 들으시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호는 이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면 정말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고 싶으면 보험금 수익자를 아버지로 해두세요. 아버지가 그 돈으로 공덕을 쌓으시면 내세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 부부가 시아버지의 정확한 예언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인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진실이 밝혀져요. 김경찰관이 더 깊이 수사를 해보니 이들이 단순히 보험 사기만 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거였어요. 박영수 씨의 경우 민호가 슈퍼 창고의 선반을 미리 헐겁게 만들어놨어요. 이명희 씨는 수진이 미용실에 가면서 몰래 심장약에 독성 물질을 섞어놨어요. 정민수 씨는 민호가 자동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어요. 최순덕 씨는 수진이 계단에 기름을 발라놨어요.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철수 할아버지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말로 사주를 잘 봤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왜냐하면 그 보험금으로 자신도 편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김 경찰관이 이 모든 증거를 모아서 검찰에 고발했어요. 수사가 시작되자 수진과 민호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시아버님과 남편이 계획한 일이고 나는 몰랐다고 했어요. 민호는 아내가 보험금 때문에 혼자 벌인 일이다라고 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나는 사주만 봤을 뿐 사람을 죽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이들 모두 공모해서 4명을 살해한 거였어요. 재판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들이 벌써 3년 전부터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총 12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모두 철수 할아버지가 죽을 상이라고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챙긴 보험금만 해도 총 30억 원이 넘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할아버지가 정말로 사주를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다만 그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만들어낸 죽음이었을 뿐이죠. 결국 수지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민호는 살인 공모죄로 20년형을 받았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살인 방조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장에서 철수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평생 사람들의 운명을 봐줬는데 정작 내 운명은 보지 못했다. 내 사주에도 말년에 큰 해군이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동네 사람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믿고 따르던 사주쟁이 할아버지가 사실은 살인마였다니까요. 더 무서운 건 할아버지의 예언이 정확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동네에서는 사주나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주가 정말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이 끔찍한 범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무섭지만 그것을 운명이라고 포장하는 게 더 무섭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오래 죽을 상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충격적인 실화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